할머니의 마지막 봄. 1장. 수상한 며느리들. 아이고, 또 왔네. 할머니 박순자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검은색 승용차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큰 며느리 정미경이 또 왔다. 요즘 들어 이상하게 자주 오더니만 뭔가 이상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정미경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손에는 어김없이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고. 그래, 또 뭘 적으러 왔나? 순자 할머니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나이 80셋에 눈치 없는 척할 나이는 지났다. 그냥. 집안이 어떤지 보려고요. 정미경은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을 둘러봤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가스레인지를 확인하고 화장실까지 들락날락했다. 마치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처럼. 미경아, 너 혹시 나 요양원 보낼 생각이냐? 순자 할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미경이 깜짝 놀라며 수첩을 떨어뜨렸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니면 왜 이렇게 집안을 탐문 탐색하나? 마치 감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정미경은 당황하며 떨어진 수첩을 주었다. 그 안에 적힌 글씨들이 살짝 보였다. 가스레인지, 위험, 계단 넘어질 우려, 약관리, 불안정. 진짜 그런 거구나.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어머님, 오해세요. 저희는 그냥 됐다. 가라. 오늘은 더 볼 것도 없을 거다. 2장. 의심의 다음 날 작은 며느리 김영희까지 왔다. 이번에는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 옷은 언제 사신 거예요? 왜? 그걸 왜 물어? 아니, 그냥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영희는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상태를 확인했다. 너무 오래된 것들, 얼룩진 것들을 따로 모았다. 영희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예리한 눈은 놓치지 않았다. 영희가 옷장 안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핸드폰으로 몰래. 너 지금 사진 찍었지? 네? 아니에요. 내가 봤다. 핸드폰으로 찍었어. 영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님, 정말 오해세요. 오해? 그럼 그 핸드폰 보여봐. 그건. 순자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영희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영희가 재빨리 감춰버렸다. 역시 그런 거구나.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증거 수집하는 거지?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내 물건들을 촬영하고 다니나? 내가 혼자 살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영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핸드폰을 꼭 쥔 채 입만 벌렸다 닫았다 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느리들이 전화통화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벽이 얇아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절차가, 서류, 요양원. 그 단어들이 귀에 꽂혔다. 3장, 불안한 징조들. 일주일 후, 큰아들 박성호가 갑자기 찾아왔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건강검진. 갑자기 왜? 나이도 있으시고. 정기검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 할머니는 의아했다. 평소 건강에 무관심하던 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병원에서 의사는 이상하게 자세히 검사했다. 걸음걸이, 기억력, 판단력까지. 마치 치매 검사라도 하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님 상태가 어떤가요? 성호가 의사에게 물었다. 순자 할머니도 귀를 기울였다. 연세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혼자 생활하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겠네요. 위험하다고요? 낙상 위험이 있고 약물 복용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시점 같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전문적인 케어라는 말이 요양원이라는 뜻이라는 걸 모를 리 없었다. 아들아, 내가 그렇게 심각한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성호의 눈빛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느리들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다. 약을 제때 먹었는지 확인하고 시간별로 약을 나눠 담을 수 있는 약통을 사다 줬다. 어머님, 이거 사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난 지금까지 잘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걸 사와? 그냥 더 편하시라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알았다. 이것도 자신이 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증거로 쓰려는 거라는 걸.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다. 텔레비전에서 본 요양원의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다.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있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만 하는 곳, 자유도 없고. 내가 평생 이 집을 지켰는데 이제 쫓겨나는구나. 눈물이 흘렀다. 사장, 결정적 순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큰 며느리가 두꺼운 봉투를 들고 왔다. 어머님, 여기 서류에 사인 좀 해주세요. 무슨 서류?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복잡한 법적 용어들이 가득했다. 이게 뭔데? 그냥 절차상 필요한 거예요. 절차? 무슨 절차? 정미경은 대답하지 않고 펜을 내밀었다.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이게 정말 요양원 입소 동의서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미경아, 정확히 뭔지 설명해줘. 어머님을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대답이냐? 나한테 숨길 일이 있나? 정미경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아니, 그게 혹시 이게 요양원 서류냐? 어머님, 정미경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그 반응만으로도 순자 할머니는 확신했다. 역시 그런 거구나.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어머님, 오해세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왜 설명을 안 해? 그냥 믿어주시고 사인해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펜을 받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8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결국 사인을 했다. 어차피 거부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일인 것 같았다. 내일 아침에 나갈 준비하세요. 내일? 네. 간단한 짐만 챙기시면 돼요. 순자 할머니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정말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는구나. 평생 살던 이 집을. 5장. 예상치 못한 반전. 다음날 아침. 작은 가방 하나만 챙긴 순자 할머니는 정미경을 따라 차에 올랐다. 어디로 가는 거냐? 곧 도착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조용한 주택가에 차가 멈췄다. 여기가 어디냐? 내려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다. 주변을 둘러보니 요양원 같은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단독주택들만 있었다. 요양원이 어디 있나? 어머님, 저기 집으로 가요. 정미경이 가리킨 곳은 깔끔하게 꾸며진 2층 주택이었다. 정원도 예쁘게 가꿔져 있고 대문도 새 것 같았다. 저게 요양원이냐? 그냥 들어가 보세요. 현관에 들어서니 여러 켤레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 운동화, 남자 구두, 여자 구두. 요양원이라면 이런 신발들이 있을 리 없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서 누군가 나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큰아들 성호였다. 그리고 부엌에서 작은 며느리 영희가, 계단에서 둘째 아들 성민이 내려왔다. 이게 무슨 일이냐? 순자 할머니는 어리둥절했다. 어머님, 앉으세요. 영희가 할머니를 소파로 안내했다. 어머니, 저희가 함께 살기로 했어요. 두 가족이 합가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걱정돼서요. 순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요양원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럼 요양원이 아니라고? 어머님, 요양원이 무슨 말씀이세요? 성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6장, 새로운 시작. 어머님,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며느리들이 깜짝 놀라 물었다. 그럼, 그 서류는 뭐였나? 집 계약서요. 이 집 전세 계약서. 정미경이 설명했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본 건 어머님 방을 어떻게 꾸밀지 알아보려고 한 거고요. 그럼 내가 오해한 거였나? 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서 이 큰 집을 구한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했다. 한 달 넘게 요양원 갈 걱정에 잠 못 잃었는데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영희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희가 설명을 안 해드려서 죄송해요. 깜짝 선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집 안을 둘러보니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뒀더라. 할머니 방은 1층에 마련돼 있었고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었다. 침대도 새 것이고 옷장도 새로 맞춰놨다. 손잡이도 달아놨어요. 넘어지실까봐 걱정돼서요. 거실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안락의자가 창가에 놓여 있었다. 햇볕도 잘 들고 정원도 내려다볼 수 있게. 텔레비전도 큰 걸로 새로 샀어요. 리모컨도 버튼이 큰 걸로요. 부엌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차들이 가득 준비돼 있었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둥글레차, 별명자차 다 준비했어요. 정원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들이 심어져 있었다. 장미꽃이랑 국화도 심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텃밭이에요. 상추랑 깻잎 키우실 수 있게요. 7장, 따뜻한 일상. 저녁 무렵,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아이들이 순자 할머니를 보며 달려들었다. 이제 매일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큰 손자 지훈이가 신나게 말했다. 할머니가 혼자 계셔서 걱정했는데 이제 안심이에요. 작은 손녀 지은이도 할머니 품에 안겼다. 너희들도 알고 있었구나. 네. 저희가 먼저 엄마들한테 할머니랑 같이 살자고 했어요. 할머니 방 꾸미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어떤 벽지가 좋으실지, 어떤 가구가 필요하실지. 아이들의 말을 들으니 더욱 고마웠다.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던 거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혼자 먹던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할머니, 할머니,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뭘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2등 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그림을 잘 그리더라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누가 뭐라고 했다. 선생님이 칭찬해줬다. 친구와 싸웠다가 화해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할머니, 할머니, 내일은 산수 문제 좀 도와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계산이 빨랐거든. 8장, 행복한 결말. 며칠이 지나니 새로운 생활에 적응이 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들이 아침밥을 차려놨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어머님, 어머님, 소화 잘 되시라고 무도 많이 넣었어요. 큰 며느리는 회사 가기 전에 점심도 준비해놓고 갔다. 작은 며느리는 일찍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했다. 손자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에게 와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다. 할머니,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 드릴게요. 지훈이가 매일 조금씩 알려줘서 이제는 유튜브로 옛날 가요도 들을 수 있게 됐다. 카카오톡으로 가족들에게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나갔다. 공원도 가고, 마트도 같이 가고. 예전에는 혼자 장 보러 가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즐거웠다. 가끔 외식도 나갔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한식당에서 갈비탕, 삼계탕. 며느리들이 할머니를 정말 잘 돌봐줬다. 약 먹을 시간도 챙겨주고 병원 갈 때도 같이 가줬다. 어머님, 아프신 곳 없으세요? 아들들도 퇴근하고 와서 할머니 방에 들러 안부를 물었다. 주말에는 같이 산책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했다. 아버지 젊었을 때는 정말 멋있으셨구나. 그때는 그랬지.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됐다. 혼자 살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로웠다. 손자들이 상을 받아오면 할머니도 기분이 좋고, 며느리들이 맛있는 요리를 해주면 고맙고, 아들들이 승진 소식을 가져오면 자랑스럽고, 내가 정말 운이 좋았구나. 경로당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다른 어르신들이 부러워했다. 순자야, 너는 복이 많다. 그러게. 이런 며느리들 어디서 구하나? 예전에는 나이 드는 게 두려웠다. 몸도 불편해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다. 가족들이 할머니를 사랑해주고 필요로 해준다는 걸 알았으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같다. 할머니가 살아온 경험들을 들려달라고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어 한다. 할머니, 요리법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끼니까 마음이 뿌듯했다.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다. 오늘은 손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오늘은 며느리들이 무슨 맛있는 걸 해줄까?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다들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혼자 사는 게 자식들에게도 걱정이었던 것 같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어머니가 잘 계시나, 혹시 아프신 건 아닌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서로 돌보니까 모두가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 할머니도 안심이 되고 자식들도 안심이 되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정말 따른다.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작은 관심들이 할머니에게는 큰 힘이 된다.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라. 할머니처럼 뜻밖의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다. 가족의 사랑은 생각보다 크고 깊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다.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마당에서 손자들이 뛰어노는 소리, 거실에서 며느리들과 아들들이 텔레비전 보며 농담하는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